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던 한유총의 계약 연기 투쟁.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이 더해지면서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났지만 짚어볼 문제가 많습니다. 색깔론까지 끌어들이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투쟁을 벌였다가 하루 만에 그만둔 한유총의 계약 연기 투쟁은 자충수였다.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고 이분이 이영림 씨인가 김용림 씨인가 김용임 그 대외협력 국감장에서 이 랜턴을 머리에 쓰고 하소연도 하고 울고 그런 모습 어제 보여드렸고요. 상복을 입고 토론회도 하고 합동 분향소 하여튼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색깔론까지 제시했는데 결국은 백기투항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무서웠을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수만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투쟁력 약화로 이어졌을 겁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제가 지금 오늘 이 토론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이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구호해 주시고 행동하시는 분 앞으로는 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토론회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여러분 대표자가 아무 얘기를 못할 정도면 다 같이 조용히 하시면 돼요. 토론을 피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목부터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4만 원짜리 이 티셔츠를 본전 빼려고 입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2, 3만 원짜리 입다가 4만 원짜리 사준 원장님 너무 고마워서 용기를 내라고 사주신 그 뜻을 2, 3만 원짜리 입던 거에 10배는 입어야겠기에 오늘 입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들이 부족했다. 원장님들이 국회의원을 이기지 못했다. 원장님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설득하지 못한 이 아픔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물러갑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들아. 정태근 의원 마지막에 저 모습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그 전에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어떤 후보가 저런 제스처를 좀 썼는데 어제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때 문자도 보내주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논점은 사립 유치원에 있는 그 원장들은 왜 사유재산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지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저희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립 유치원도 명백하게 그 학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 그 취득세, 재단세 85% 감면받습니다. 사업소득세, 부가세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사립 유치원이 세제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한 4천억 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설립 때부터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소위 사적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때는 당연히 그것 자신들이 근거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받아놓고
이제 와서 비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하겠으니까 그거는 사유재산이니까 못한다. 그러면 이전의 세제 혜택도 사유재산에 근거해가지고 일반 학원들이 내는 것처럼 똑같이 다 세금 냈어야지. 예.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참 답답한 게요.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뜬 거예요, 이번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리의 문제였는데 그래도 교육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교육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전쟁 피난 가가지고도 임시학교를 개설하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났을 때 전부 부산에 내려가서 학교 만들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날이칠 때에도 휴교 안 하고 애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포기한다? 교육을 볼모로 한다?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한유총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관된 원칙에 하에서.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정부도 이번에 정말 한유총에 대해서 모든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 강경하게 썼습니다. 예. 그 원칙이 아주 중대한 공익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기준에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민간단체든 노조든 시민단체든 정말 많은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똑같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예. 국민들이 이해할 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정일환 교수,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유총 그 투쟁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은 거 본인들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도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나왔을까 궁금한데 뭐였을까요? 일종의 이제 그 이익이죠. 사유재산에 대한 집착인 거죠. 예. 자, 대부분 이게 사립 유치원 교사들 지금 아닙니다. 원장, 이사장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작은 아마 지난 정부, 과거 정부 때부터 사립 한유총이 중심이 된 소위 이른바 유치원 유아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일종의 투쟁에서 예. 자기들 작은 승리들을 거둬왔어요. 아. 결국은 정부가 뒤로 물러서고 타협책을 제시하고 했거든요. 예. 여기에 어떤 이번에 정부의 어떤 강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기 투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경 투쟁 노선으로 갔던 겁니다. 예. 자, 여기에 철퇴를 맞은 거죠. 자, 저는 이게 그 핵심이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한유총이 벼랑 끝 투쟁 같은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약 앞두고 갑자기 계약 연기 투쟁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건 더 나아가서 폐원 불사하겠다. 예. 자, 근데 저는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뭐 검경에 공정거래위 다 동원해서 나섰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자체 정부의 대응도 저는 뭐 나름대로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역시 가장 큰 공은 저는 학부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 정말 여기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학부형들의 여론이 예. 결국 국민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한유총의 저런 어떤 그 계약연기 투쟁이 결국 하루 이틀 만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아니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국민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 한유총이든 뭐 어떤 분들도 감안했을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저는 정부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자, 가장 지금 시급한 유치원 3법 통과로 답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더 좁혀서 자, 한국당에게 저는 요청하는 거예요. 자, 유치원 3법의 지금 핵심이 뭡니까?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데 지금이라도 3월 임시국회 통해서 자, 사립 유치원의 자금 전용에 대한 형사권 문제잖아요. 처벌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쟁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을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예.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해서 정부 대책에 어떻게 보면 이번 학부형들이 보여준 그런 어떤 그 보답한다 그럴까요? 그런 대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될 때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국회가 이제 뒤늦게나마 열어서 좀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으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종욱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종욱 변호사는 한유총 입장에서 좀 얘기하실 게 있죠? 그렇죠. 예. 저는 한마디로 이게 교육도 있잖아요.
아니, 이야기하시라는 건데 왜 웃고 그러세요? 네, 교육부가요. 한마디로 이제 유아교육의 철학이었고요. 교육부가 이제 법을 먼저 어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기본법 8조를 봐야 돼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기본법 8조에 보면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입니다.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학교. 예. 이거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서 국가주의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유치원은 예. 유치원에게 시장 자율이 대원칙이에요. 유치원에게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많은 사람이 유치원 다 다니고 있지만 따라서 이게 저는 지금 자꾸 국공립을 늘리고 하는 건 이게 국가주의로 가는 거고 시장 자율을 맡게 되는데 그럼 이게 제가 법을 왜 어긴다느냐. 유아교육법 24조를 봐야 돼요. 유아교육법 24조 보면 유치원에 29만 원 지금 지원해 주죠. 이걸 법에는 학부모한테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학부모한테 주라고 법에 돼 있는데 유치원에 주고 있잖아요. 유치원에 법을 어기가지고 유치원에 지원 주면서 야, 너 지원금 받는데 왜 감독 안 받느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원칙대로 학부형한테 29만 원 주고 그럼 이게 학부형은 그 돈 받아가지고 유치원 보낼지 학원 보낼지 과외 받을지 이렇게 자율에 맡기란 말이에요. 예. 시장 자율에. 이게 우리 법의 철학입니다. 교육기본법에. 자, 두 번째. 국공립요. 국공립하고 이제 사립은 지원이 3배 차이 나요. 근데 감독을 100% 똑같이 하겠다? 항상 동일 지원, 동일 감독의 원칙입니다. 국공립하고 에듀파인 똑같이 써라? 국공립은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죠. 사립은 이게 29만 원, 3배 차이 나요. 근데 왜 똑같이 하느냐 말이에요. 마키아벨리가 뭐랬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잊어버리도 자기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람 정부는 절대 못 인다 했어요.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냐 말이에요. 이게 사용용 등을 왜 안 주느냐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게 출산율 장기 대책이 안 돼요. 지금 제가 통계 가져왔잖아요. 유치원의 75% 사립이 담당하는데 50만입니다. 전체 매기 한 60몇만 돼요. 똑같은 비율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40여만 포화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출산율이 30만이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사립 유치원 두면서 국공립을 계속 정설하면 완전히 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 이게 초중학교도 학생당 교수 비율이 제일 OECD는 낮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국공립 확대하는 거는 예산 낭비지 사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출산율을 지금 보면 이런 이게 장기 비전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없이 무조건 이게 전쟁하듯이 전체 유치원 원장들이 다 범죄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가 용도에 달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정말 국민 교육에 헌신하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 이게 왜 범죄자 취급합니까? 누가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전부 다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자, 아무튼 지금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교육기관이 아니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으신가 하면은 또 서종 변호사께서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유아교육은 시장 자율인데 왜 이것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느냐라는 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에 뭔가 좀 이론에 기대했을까요? 한유총이 이번 투쟁에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직장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선생님, 용기 잃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여러분의 직장은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110년 살인유치원 110일 만에 사형 선고. 개인 설립 유치원이 공공기관 웬 말이냐. 살인 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에 덧씌워 결국 생활 적폐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에 유아교육 사망은 명백한 고의적 타살입니다. 박용진과 윤내 그리고 좌파 집권단에 의한 타살입니다. 학부모님들
자녀교육기관 선택권의 사망선고입니다. 1945년 이후 일제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해온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린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속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 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 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차지원 교수, 저 이덕선 이사장은 그 케이블 TV 무슨 관련된 일도 하고 그랬던 분이죠? 예,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뭐 그와 관련된 그 개인 비리 때문에 지금 예.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유치원도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죠. 유치원도 하고 뭐 그 또 유치원의 재산과 관련돼서 또 뭐 또 아들과의 그 재산 문제에 또 얽혀서 아마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완전히 정치권의 발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그 지금 이덕선 이사장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뭐 좌파 정권의 유아교육 뭐 일대 타살이라든지 또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주장 자체 저는 도저히 뭐 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판넬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지금 오늘 또 두 번째 또 이유로 해서 죄송한데 이 지금 제가 We All Lie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모두 거짓말한다. 요 최근에 끝난 저 땡땡땡 캐슬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가 있죠.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 지금 사실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교육과 입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가식과 위선을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보여준 그 대목이거든요. 사실 앞서 이제 뭐 김용임 씨입니까? 아까 한유총의 그 간부 되시는 분이 근데 왜 우리 애들 사랑한다. 달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뭐 자신들은 상당히 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애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조치가 좀 부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들을 볼모로 해서 유치원 문을 닫을 생각을 합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거짓말인 것이죠. 저는 뭐 이 앞서도 아까 그 이덕선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을 뭐 비판할 수는 있죠.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식으로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 순진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 유치원 문을 닫는 정책. 바로 그 때문에 국민 여론이 쌓은 바람에 어제 하루 만에 결국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사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서 뭐 서정욱 변호사께서 29만 원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그럼 과연 그때 정부에서 가면 29만 원 줄 때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법을 어기고 주는데 그건 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이 보육의 문제가 지금 국가 뭐 개인의 시장의 자유를 맡겨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이 보육에 대한 그 가계의 부담 때문에 지금 사실 저출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 그 언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뭐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빚어질 수 있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 엇박자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부의 감시 감독을 무조건 안 받겠다 그러면서 색깔론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자신들의 이제 잘못을 덮는 행위 자체는 바로 국민들의 냉정한 여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시 감독을 안 받으니까 그 돈으로 명품백 사고 또 애들 학자금 보내고 대학 학자금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현식 교수님 아까 화면 보셨죠? 왜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그 명찰을 쳤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한유총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시 행태를 보면은 어린애들을 가르쳐서 그런가? 뭐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뭐 시를 모습을 보이는데 전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유총한테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 정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보조금도 뭐 시설 사용료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뭐 그것이 학부모로 바로 가느냐 뭐 거쳐서 가느냐 바로 유치원으로 가느냐를 떠나서 그런 정부의 엄청난 세금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에듀파이 시스템을 갖추라는데 왜 그걸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시행하라는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서 지금 그동안 감사 결과에 무슨 샤넬백도 사고 무슨 성인용품도 사고 이런 비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감사 결과에 국민들로부터는 용납할 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예. 그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 사유재산을 우리 침범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유재산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초중고라든가 학교 경우는 뭐 없어지면은 그게 국유로 들어가는 거지만 예. 저는 유치원 같은 데는 폐원이 된다든가 정당한 절차에 하면은 그 유치원 원장한테로 그 소유자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학생들 또 학부모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뭐 이상한 투쟁을 벌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면 초과 예.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폐기투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유치원 측이 이번 결과를 놓고 정말 아까 그 이 총리 얘기대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통렬한 반성. 그게 저는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영신 교수님 이번에요. 사면 초과가 아니라 오면 초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계약 연기 투쟁을 하니까 제일 당황한 사람들이 학부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다 맡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사랑한다 해서 고향이 뭐 생각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죠. 본분을 지켜야지요. 교육기관 아닌가요? 그러면 교육을 해야죠. 김현성 교수, 내로남불은 어떤 뜻으로 쓰셨습니까? 제가 서정욱 변호사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을 이야기하실 때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서 변호사 얘기에 어떤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는 교육받을 권리를 동등한 평등하게 해야 된다. 교육의 평등. 이것이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우파든 좌파든 특히 우파는 더 교육을 평등하게 받고 출발선을 같이 해서 불평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갈등과 지속관을 높이는 건데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 노력, 공공보육, 국가교육 이거와 관련된 노력을 폄훼하고 그것을 마치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모르게 법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의심할 정도로 제가 좀 유감이고요. 저는 여기에 내로남불이라고 쓰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중적 태도가 있어요. 한유총이 2002년에 또 한 번 이게 전국적인 봉기를 합니다. 서울에 모여갖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설 유치원 만들겠다. 지금 이 시청하시는 학부모들이나 모든 분들, 아이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가장 가고 싶은 게 단설 유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학교의 병설로 만들어진 유치원인데 단설로 만드는 유치원을 원해요. 정부가 단설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때 집단 행동으로 못하게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012년 박근혜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이 회계 문제를 야, 좀 제대로 해라. 국가에서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집단적으로 가서 반대해서 이게 안 됩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인 것을 계속 요구하든지 정부의 이런 것을 양보하든지 아니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싶고 예. 그렇지 않고 의무는 의무를 안 하고 싶고 예. 굉장히 표리부동하다라는 거죠. 혹시 김현성 교수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제가 초 3이라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럴 때마다 무슨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말도 못해요. 또 길게 하시려고? 아니 잠깐. 왜 말을 못하냐면 해코지 당할 거 같아서. 아니 정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말을 못해요. 유치원에 대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왜냐하면 그래요. 자칫하다가 내 자식한테 어떻게 잘못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못하는데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책상 치지 마시고. 제가 두 분 변호사, 존경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교수님의 논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실제로 제가 2011년도에 그 당시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 부의장으로 이 영유아 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2년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어린이집은 표준보육 과정으로 그리고 유치원은 누리과정으로 해가지고
그 수요자인 학부모가 돈을 부담을 했지요. 그런데 분명히 의무교육이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의무교육과정으로 가져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처음에는 5세, 그다음에는 3, 4세까지 예. 영유아 보육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성들을 강화하자 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간에 있어서 큰 논쟁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동시에 지금 이 사적 영역에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가 예. 지금 사립초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에 많은 돈을 내고 수요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반드시 교육, 시설, 그리고 그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데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비리하라고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의 의무교육과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미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예. 이것이 의무교육과정으로 준하는 수준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특히 또 이 견제를 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예.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또 서정욱 변호사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우리 패널들께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 관련된 녹취를 듣고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립유치원은 부모님들에게 또 부담금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개인 소유라고 하는 땅이나 건물들을 투자했을 때 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대 지원들을 받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면세를 받고 또 소득세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이제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예. 그래서 세대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세제와 여러 가지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제 서정욱 변호사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 하도 칼을 갈고 계시기에 패널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또 정부 입장까지 들은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예, 말씀하시죠. 제가 이게 5분 패널한테 비판의 십자포화를 제가 혼자 받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거 제 의도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짧게. 자, 첫째, 저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 유아교육법 24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예. 보면 이제 이거 지원금은 학부모한테 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법을 지키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죠. 예.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교육부가 먼저 이걸 이게 지적했고요. 예. 두 번째는 동일 지원, 동일 감독 원칙. 예를 들어 이제 그 국공립처럼 회계 투명성 감독을 하려면 국공립처럼 이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공립은 나라에서 다 이게 시설을 다 짓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사립도 시설을 갖다가 사용료를 주든지 아니면 이게 국가가 돈을 주고 시설을 사서 운영하려면 국공립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주면 똑같은 감독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왜 감독만 똑같으냐. 그래서 제가 시설 사용료 예. 이 부분이 인정 안 하는 걸 문제 삼았잖아요. 비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3분의 1 지원해도 학부모들한테 수업료는 따로 받지요? 그렇죠. 받죠. 예. 사립은. 그러면은 모순되는 거는 없나요? 아니 제 말은 이게 국공립은 100만 원 정도 1인당 지급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근데 사립은 29만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감독하는 게 맞느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사유재산 국공립은 나라에서 시설 짓죠. 그럼 이게 사립 유치원도 시설 사용료를 주든지 예. 아니면 이게 국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돈 주고 사든지 해라 말이에요. 예. 왜 사유재산을 치면 이 말이에요. 예. 자 마지막 전부 이게 사립만 비리의 온상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게 기사를 한번 보세요. 국공립 감사받은 거 보면요. 사립보다 이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제가 숫자는 모르겠어요. 통계를. 근데 그 비리 백태가 국공립에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비리 없습니까? 국공립 유치원도 이게 비리 많습니다. 왜 사립만 자꾸 이게 비리 집단이고 국공립이 다 해결이다. 이건 국공립은 훨씬 이게 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 공무원 마인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경쟁이 안 되죠. 국공립은 다 보장이 되다 보면 경쟁 떨어지잖아요. 시장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5대 1이라고 그래서 제가 발언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자, 대표로 제가 김현성 교수가 짧게 할게요. 예. 진짜 짧게. 첫째,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공범이었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받았으면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공범이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 그리고 두 번째, 비영리 법인과 관련해서 몰랐습니까?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걸 누릴 수 이거 알지 않습니까? 영어권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다른 경쟁 상대가 지을 수가 없어요. 유치원을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게 큰 혜택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립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저 국공립도 투명해져라.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국공립 이러니까 사립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자, 됐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우리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튼 본분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